핫이슈 꼼꼼한 안정범 대기업에 빡빡하게 굴지 말라 협박 물음표가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PD가 정범실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꼼꼼한 정범실록 정범실록이라까지 얘기한 것은 24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63권의 수첩을 63권의 수첩을 해서 한 달에 두세 권의 수첩을 남긴 거 아니냐 해서 실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서로 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이 부탁했던 것을 안종범 당시 수석이 꼼꼼하게 이제 메모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SK 관련해 가지고는 SK에 89억 요청을 했다가 사정을 얘기하면서 30억 깎자고 얘기 나오니까 안종범 수석이 SK 쪽에 빡빡하게 군다고 질책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의료병원장 이병석 교수를 추천하면서 이준식 당시 교육부 장관에게 안종범 수석이 적임자니까 선정되도록 하라 전화했는데 안종범 경제수석이 갑자기 생각나서 했을까요? 뭐 라인으로 보자면 이런 라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KT 황창규 회장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면서 차인택 지인 채용 이륙감독 촉도 같이 마치 전화해 왔다. 이것은 뭐 이제 안종범 수석이 역시 이 라인에 지시를 받아서 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작은 여러 가지 이른바 소소한 일까지 챙겼던 얘기는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받던 것도 미얀마 대사였던가요? 유재경 씨 미얀마 대사로 가는 과정도 초고속으로 갔던 얘기.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독일 현지 법인장 얘기 또 이후에 직책은 그렇게 급격하게 승격한 건 아닙니다만 없던 본부장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급격하게 본부장으로 갔던 얘기인데 이런 등등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SK 관련해 가지고 안종범 수석이 VIP 관심 사안인데 그렇게 빡빡하게 굴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풀이 패널들의 말풀이를 듣고자 합니다. 예, 자리하면 더 봅니다. 제가 그 당시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제 많은 업무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통령 지시에 그냥 순응한다는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까 롯데 케이스나 몇 번 케이스에 제가 대통령한테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좀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시면은 이거 빨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그냥 전 반복적으로 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전 15초. 예. 이지경 교수 먼저 하고 싶다고요. 네, 15초. 네. 감히 일개 기업 주제에 어디 함부로 손봐줄 거야? 겁박, 협박, 위협입니다. 아까 양문석 의원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예. 장악이 안 된 기업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장악이 안 되는 기업. 고영식 교수님. CJ 봤지? 이미경 부회장 쫓겨나가는 거 그러면서 알아서 기어 혼나기 전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다. 내용 비슷비슷하네요. 네, 노영희 변호사. 이게 이제 SK 브로드밴드 이형희 대표가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89억을 또 해달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했죠. 그랬더니 이제 전 수석이 VIP 지시사항인데 빡빡하게 굴지 말아라.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협박하는 것으로 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또 최순실 씨가 또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것은 우리들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 무대뽀로 지시를 하거나 말거나 묻지만 실천해라.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자신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발표가 속보로 나옵니다. 안경환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 나오면 지명 철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청문 과정까지 가겠다는 얘기고요.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나오면 지명 철회도 가능하다. 이런 게 청와대 입장이 지금 발표가 됐군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이후에 특별하게 여론이 그렇게 호전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청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예,
청와대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까? SK 이야기를 하라는 우리 질문에 겁니까?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청와대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상당히 이전에 이 지명자들에 대한 입장과 달리 상당히 유연하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여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청와대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처를 죽여야 부처가 삽니다. 예.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지금 거 8번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문제 그 당시 이제 이 형이 지금 그 브로드밴드 사장이 했던 이야기인데 저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하면요. SKT하고 CJ 헬로비전하고 그 수천억 대 그 M&A를 던져놨던 시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SK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기라면 기야 되는 예. 그러한 시점인데 SK가 저 부분에 대해서 버텼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 다양한 해석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관심사항 최순실에 대한 그 정보를 정확하게 몰랐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저 당시에 70억에서 80억 이상의 훨씬 더 큰 요구가 있었거나 SK가 감당할 수 없었거나 어쨌든 저 시기를 본다라면 SK가 무조건 꿇어야 되고 갖다 바쳐야 되고 공을 하나 더 붙여서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SK가 버텼다라는 것은 한국 기업에 있어서 또 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기업으로서의 그 투명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또 평가해줘도 예. 아깝지 않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SK그룹의 자체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의 여지도 있다고 지금 양무석 이사가 해석해 주시네요. 예. 그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내부에서 반대하는 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빨간불이다. 뭔가 지금 이것은 우리가 더 코 꿰면 우리까지 큰일 난다라는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고 SK 측에서 그 반대하는 기류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SK는 살아났잖아요. 롯데까지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레임덕 아직 멀었으니까 나중에 크게 다치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박상명 교수. 네, 참 기업의 약한 고리를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잡고 VIP 관심사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돈을 뜯어내는 정말 죄질이 나쁘죠.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정경 주택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명색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안종범 주수석이 VIP 관심사안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돈을 뜯어낸댔다. 정말로 정말로 안종범 전 수석은 수백 번 참여해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이 얘기죠. VIP 관심사 대통령 명령이야. 대한민국은 대통령 최고니까 빡빡하게 굴면 안 된다. 진짜 노하겠다고? 그럼 죽을 텐데? 라고 했던 거죠. 네. 거의 공통적인 지적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SK 내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하는 내용도 조금 소개를 패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예.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잠깐 있습니까? 저 사안이 나오고 나서 SK하고 CJ 브로드밴드가 CJ 헬로비전하고 SKT하고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를 동원시켜서 무산시켰던 그 사실상 SK와 CJ 헬로비전이 보복당했던 예. 대표적인 원인이 저기에서 개겼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그쪽 분야에서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양문석 이사장이 또 얘기를 했군요. 아까 관련된 얘기 마침 안종범 수첩에 SK 관련이 적힌 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당시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료 보죠. 2018년 아시안게임과 2020년 올림픽 대비를 위한 해외 전지훈련 예산안이라고 해서 훈련 국가를 독일로 해가지고 증인이 만든 독일 법인들인 더 블루케이와 빅스포츠로 훈련 비용이 지급 관리되는 구조를 만든 다음 SK 측에다가 80억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거는 기획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다 안 됐습니다. 자,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걔네들의 얘기였지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현금이 외국으로 그렇게 자, 보고는 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고는 못 받은데 어떻게 아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다 나왔잖아요. 신문에. 실현 자. 가능성이 없죠. 당연히 그거는요. 자, 그 외에도 2015년 그 8월경부터 K스포츠재단 노순일 등의 도움으로
증인이 설립한 독일 스포츠 매니지먼트 법인인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삼성과 286억 상당의 훈련 계약을 체결해서 삼성으로부터 35억 이상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오로지 정유라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훈련 지원금 받은 사실은 어떻게 있죠. 딸 혼자만 그거를 한다고 그 계획을 삼성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자, 그리고 그거는 286억 이래 있는 거는 그 가상에 된 그 올림픽을 향한 거지 그때까지 지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삼성. 자, 어쨌든 받은 돈으로 현재까지 정유라만 지원된 건 맞죠? 아닙니다. 네, 고영신 교수님 먼저 답 주시죠. 최순실의 관심은 돈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드러나는 거 보면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고 만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돈 얼마까지 뜯어내야 합니다. 이 얘기했을 거고 돈 독일에 비덱스포츠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얼마뿐이 안 되겠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압박을 해야죠. 뭐 그 얘기 이상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예. 방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SK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느냐? 먼저 최순실이 얘기합니다. 돈 내라고 얘기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직접 확인받았습니다. 네, 이정근 실장. 20일과 26일과 29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20일 날은 9차례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하고 26일 날은 한 차례, 29일 날은 4차례인데 보면 다 SK가 어떻게 되고 SK가 어떻게 되고 SK가 어떻게 되고 그 SK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리들을 계속 그 만들어 나가는 날들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최순실은 계속 SK와 관련된 어떤 약점이라든지 공략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재경 교수. 네, 그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랬겠죠. SK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쟤들이 그냥 저렇게 안 듣고 있으니까 좀 손 좀 봐주라고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해서 아마 파악을 하고 안종범을 시켜가지고 말 좀 듣게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예. 노영희 변호사. 그냥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쓰여져 있는 게 SK 회장에게 이제 선수 전지훈련 비용이나 뭐 맘마미아 이런 그 공연 관련된 얘기가 있었었고 또 장애인 관련해서는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이드러너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뭐 또 이제 마지막으로 2월 29일 날은 또 4회에 걸친 통화를 하면서 펜싱 테니스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 다 뻔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건건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 저 때는 말을 저렇게 안 들어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직접적으로 더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통화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 저 시점이 SKT와 CJ 헬로비전이 사실상 청와대에 의해서 무산됐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게 우리 그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었거든요. 사상 최대 규모의 M&A 이 시도였었는데 이미 저 시점에 본격적으로 SKT와 CJ 헬로비전의 M&A는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만화에 박상명 박사님 그림 만화입니까? 그 만화에 보면 SK가 뭐고 볼라볼라볼라 한 거, 그 내용들 SK와의 그 약점을 막 보고하고 그러면 경제수석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저 문제를 쳐다보라고 해야 되겠네. 방통위는 합의제 체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한테 시키면 오다 떨어지면 갈 수 있겠네. 이런 계산과 타진을 하고 있던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썼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부터 좀 바람직한 우리가 아시다시피 패널들의 답이 한 우리가 17개, 8개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을 서로 잘 배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는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맨 처음 발언할 패널보다도 그 다음에 발언하는 사람은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되는 걸로. 길게 하면 다음에 안 중요한 때 생략해버린다. 이런 아주 바람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한번 오늘 다음 주제 한번 보기로 하죠.